득점 22점인데 좀 아쉬워요. 결국에는 막판 한 3경기 정도를 좀 뜻대로 치르질 못하면서 결국 프렌드십으로 좀 떨어지게 됐는데, 원래는 챔피언십에 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팀이에요, 인천대학교. 일단 인천대에서는 가장 부족한 게 크로스에 이은 골을 결정지어주는 거거든요. 아하. 이제 사이드 플레이어까지, 사이드 윙어까지는 잘 연결이 되는데 사이드 윙어들이 크로스 올린 볼이 공격수에게 자주 볼이 가지 않는다는 게 인천대의 최대 단점이자 약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승세, 분명한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를 상대로도 공격수에게 배달되는 그 크로스가 어떻게 좀 연계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영승입니다. 무승팀, 좀 전에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국제사이버대학교 서부리그 12팀인데요 승점 2점, 무승 2무 16패, 12득점 53실점. 그런데 벌써 지금 프렌드십에서 3승을 거두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승을 거뒀죠. 오늘 경기까지 거두면 이제 5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3승이라고 기록한 게 32강에서 원광대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후에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공식 기록으로는 제가 무승부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쨌든 이겼으니까 지금 4연승째 하고 있거든요. 좀 많이 기대된 팀이에요. 인천대학교는 사실 정규리그 시즌 동안은 아마 여러분들과 계속 좀 한 2~3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이제 첫 대면이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팬들의 기대도 상당할 테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섭 골키퍼가 잡혀지고 있는데 사실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김민섭 선수 전후로 많이 나뉘거든요. 특히 골키퍼 전후로 나뉘기는 상당히 보기 드문 장면인데, 그만큼 골키퍼가 너무 불안했어요. 경기 시작하고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프렌드십 막강 활약의 청주대학교의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경기 시작됩니다. 경기장 왼쪽 인천대학교, 검정색 흰색 줄무늬 유니폼, 주황색 유니폼의 국제사이버대학교, 경기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국제대라고 저희가 또 많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편의상 국제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제대학은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오늘만큼은 편의상 저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었는데요, 그대로 골키퍼에게 흘러갑니다. 인천대학교 낯익은 이름들 많죠. 장덕진, 그리고 조인영, 이런 선수들, 조겸손, 이런 선수들, 하이도, 귀에 익은 그런 선수들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은 부르는 이름 하나하나가 이제 방송에는 처음 전파를 타는 그러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짧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같은 권역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인천대학교 쪽에서는 자신감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따낸 승점 2점 중에서 단 1점도 인천대에겐 따진 못했거든요. 그만큼 인천대를 상대로 많이 고전했었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 후반기에 김민석 골키퍼가 들어오면서 실점이 확연하게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많은 실점을 이제 좀 최소화시키면서 좀 안정된 경기력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 프렌드십에서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머리 뒤로 넘겨주는 거, 측면적으로 나갑니다만 조겸솔에게 연결되기 직전 먼저 국제대가 볼을 따냅니다. 지금 그리고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도 지금 11명의 선수 중에 8명이 1학년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여름 전지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지훈련 갔다 와서 확연하게 달라진 국제사이버대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은 좀 특이하죠. 대부분이 이번 프렌드십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단을 좀 조정하면서 참 프렌드십 참가 신청 일자가 10월달로 좀 적혀 있어요. 다른 팀들은 대부분 시즌 초반에 등록했던 그 선수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는 선수 명단을 다시 조정을 해서 후반기에 다시 또 참가 등록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팀을 좀 정비하는데 민배식 감독이 좀 공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측면 쪽 패스 미스가 되면서 인천대학교 던지기입니다. 앞선 4강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파울이 그다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 두 선수 사이. 첫 번째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두 사람이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으면서 참 컨디션 조절이가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약간 좀 다운돼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미리 좀 구하는 바입니다. 감기가 좀 길어지니까 엄마가 보고 싶네요. 바로 이 선수인데요. 김민섭 골키퍼입니다. 글쎄요, 보통 누구 전후로 나뉘는 것은 뭐 강력한 중앙 수비수라든지 혹은 특출난 공격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팀을 전후로 좀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골키퍼는 다소 좀 생소한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은 들어가면 깃발이 올라가겠죠. 인천대학교 벌써 두 번째 옵사이드입니다. 장덕진에게 두 번째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는군요. 다만 눈치 빠른 시청자들은 오늘 경기 말고 사실 엊그제 경기에서 저희들이 감기가 아직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엊그제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골키퍼가 길게 내차줍니다. 헤딩. 자, 앞선 경기는 청주대학교의 엄청난 화력이 경기의 주된 포커스였고 이번 경기는 사실 골이 많이 나는 경기로 예상해보긴 좀 힘들어요. 네. 일단 두 팀 다 계속 지금 프렌드십 경기를 해오면서 한 골차 승부죠. 네. 대부분. 거의 다 한 골 승부였고 국제사이버대가 8강전의 마지막 경기였죠. 그 한라디아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쎄요, 특히 인천대의 이 끈끈한 수비력 리그 성적만 봐도 사실은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 두 번째 경기는 많은 득점이 날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든 네.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수비의 핵심 이재강 선수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앞으로 길게 패스 정확도도 많이 떨어져 있죠. 옆줄 나가기 전에 앞쪽으로 살려냈습니다만 인천대학교가 볼을 가져옵니다. 측면 쪽 조겸선 터치하기 직전 먼저 옆줄 바깥으로 나가는군요. 자, 국제사이버대학교는 12득점에 53실점이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인천대학교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글쎄요, 사이버대학교를 빼고 나면 동국대학교보다도 실점이나 좀 덜한 편이고 뭐 관동대, 수원대 수준의 어떤 실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공격만 좀 잘 풀려 나간다면 수비력으로서 승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리그 경기 때도 인천대학교 만나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두 골 이상 실점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두 골까지만 허용하죠. 네. 많아봐야 두 골입니다. 이번 리그 전적도 한번 살펴볼까요? 프렌드십에서 32강전에서 부경대학교 상대로 1대0, 16강전에서 성민대 상대로 1대0, 그리고 지난 8강 경기에서 전남과학대를 상대로 2대1 모두 한 골차 승부를 펼쳐왔던 한 골 승부에 굉장히 강한 학교다, 강한 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는데요. 김민섭 골키퍼가 처리하는군요. 두 팀의 팀 색깔 3, 4학년 위주의 좀 노련한 경기 운영이 빛나는 인천대학교라면 1, 2학년 위주의 아주 젊은 팀 색깔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파릇파릇한 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국제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입니다. 치열한 미드필더 공방. 아직까지 전반 7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주도권을 잡고 있는 팀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뒤쪽 국제사이버대학교 측면 쪽을 무너뜨리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코너킥을 이끌어내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사실 국제사이버대도 세종대만큼이나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부를 구성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민배식 감독 사비와 그리고 이제 선수들 부모님들께서 모은 돈으로 축구부가 운영돼 있는데 참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죠. 네. 학교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해요. 해종대학교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죠. 넘어갑니다. 골키퍼 정면, 골키퍼 펀칭. 그래요? 서로. 왼발에 제대로 걸렸다면 참 결과가 재밌었을 텐데 일단 제대로 걸리지 못했습니다. 태클 잘 피했죠. 그러나 그대로 터치아웃. 세종대학교가 아까 아름다운 도전이란 표현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국제사이버대학교는 글쎄요, 아름다운 도전보다는 위대한 도전 뭐 이런 네, 표현을 그렇죠. 좀 쓰고 싶습니다. 프렌드십 뭐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건 사실 내년 시즌을 놓고, 내년 시즌 정규리그를 놓고 본다면 챔피언십 도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팀들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프렌드십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만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팀들인 것만은 분명해요. 두 명 사이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골키퍼와 1대1인데요. 판단 좋았어요. 장덕진이 안 볼 나갔죠? 살려냈어요. 장덕진이 좀 다소 좀 너무 좀 길게 끌었는데 인천대학교 네 번째 반칙입니다. 네, 볼도 살려냈고 덕분에 또 반칙까지 얻어냈거든요. 네.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의 볼에 대한 집념 그리고 집중력이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입니다. 그 경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력 하나는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요? 네. 프렌드십 챔피언십에 참가한 69개 팀 가운데 정신력만큼은 지금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측면 쪽 조인호, 조인형이죠. 중간에서 볼을 잘라냅니다. 신영웅 뒤로 슬쩍 흘려줬고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갈 때 중간에서 볼을 커트해내죠. 다시 한번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지금은 잔디가 좀 파이는, 넘어져 있는 선수의 뒤쪽에 잔디가 좀 파여 있는 모습인데 김두진의 슈팅이었습니다. 아미누 골키퍼의 긴 킥. 헤딩 안쪽으로 넣어주었는데요. 네. 리그에서 꼴찌한 팀이라고 전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무난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대학교가 어떤 팀입니까? 비록 마지막 한 두세 경기를 좀 뜻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지금 프렌드십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챔피언십에 올라가 있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팀이거든요. 지금은 조인영 선수가 넘어져 있다가 부상을 좀 호소를 했었는데 등장면에 다소 좀 늦게 나왔군요. 떨어지면서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넘겨주면서 경기는 계속 재개됩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아마 지난해까지는 학교 이름이 국제디지털대학교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자도 GDU죠? 네. 올 시즌 상반기까지도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처음엔 굉장히 낯선 학교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국제디지털대학교였던 그런 팀이었더군요. 다시 한번 헤딩 앞쪽. 인천대학교 좋아요. 차단 좋았어요. 쪽으로 가는 패스가 중간에 차단이 됐습니다. 다시 뒤에서 박생규 헤딩 앞으로 넘겨주는 공,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황승진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군요. 앞쪽에서 두 선수 사이 잘 쪽으로 밀고 빠져나왔는데요. 올라오면서 볼을 빼내는데요. 국제대학교 일단 뒤쪽. 자, 돌아서기가 힘든데. 자, 일단 좁은 공간. 어느 팀이 좀 먼저 빠져나올까요?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대학교가 던지기를 만들어내면서 한숨을 돌리는군요. (12번은) 박정훈입니다. 짧게 던져주죠. 중앙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김민호. 지금 미스죠. 일단은 조겸손이 따라가서 볼을 가져오는데요. 패스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양팀 모두. 투지 좋습니다. 신영웅. 볼 빼냈어요. 결국 볼은 빼내는군요. 이헌주. 지금 볼 처리가 좀 늦었죠. 뒤에서 콜플레이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볼 처리했을 텐데요. 양팀 선수들 오늘 패스미스 정말 많군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패스미스가 많습니다. 좀 서두른다는 감이 있죠. 인천대학교 선수들은 글쎄요, 객관적인 전력도 그렇고 리그 성적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이렇게 좀 한 수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상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 조겸선 앞쪽에 장덕진. 일단 뒤쪽인데요. 다시 측면으로 갑니다. 조인영. 조인영이 패스가... 접어주는데요. 좀 깊었습니다. 확실히 인천대학교 선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서두른다든지 혹시 상대 저항이 상대가 생각보다는 거칠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은 자신들의 정신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서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김민섭 골키퍼. 투바운드 되면서 일단 연결이 됐고 뒷공간을 한번 이용해 보는데요. 다시 한번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고요. 황승진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렸는데 잘 돌아섰죠. 지금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박정빈이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는군요. 오히려 파울 숫자는 인천대학교가 더 많습니다. 저 연결됐으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리 걸렸죠. 다리를 빼본다는 것이 좀 늦었군요. 프리킥을 준비하러 들어가는 선수가 윤지환입니다. 팀에서 가장 고참 선수군요. 박정빈과 더불어서 가장 고참 선수인 윤지환 선수입니다. 왼발이죠. 짧게 뒤로 내주는 게 흘려줬고요. 읽었어요. 박정빈. 조겸선이 끌어냈고요. 조인영이 앞쪽에 있는 조겸선의 패스가 조금 짧았군요. 다시 박정빈. 연결됐는데요. 좀 트래핑이 길었죠. 속도를 한번 살려보려고 일부러 좀 길게 해놓은 듯합니다만 그대로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33번 신용석에서 4학년 선수도 있군요. 하민우 골키퍼. 골킥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민우 골키퍼. 왼발로 앞쪽으로 길게 내차주는데요. 장덕진이 머리로 일단 뒤로 넘겨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양팀 선수들이 헤딩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인천대학교 뒤로 좋아요. 흘려줬고요. 두 선수 사이 치고 들어갑니다만 빙글 돌아서면서 신용석이 먼저 걷어냅니다. 힐킥을 한번 빼내보려고 했는데 일단 상대 맞고 다시 한번 인천대학교가 가져가는데요. 참 패스 성공을 떨어지죠.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공간을 내주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하다는 소린데요. 감안하고 본다 하더라도 글쎄요, 너무 좀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파울입니다. 신용석의 파울. 프리킥 장소가 좋은데요. 패스 성공률이 낮다면 세트피스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누군가요? 하이노 선수가 준비하는군요. 그리고 좀 약간 뒤늦게 박정훈 선수도 왼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박정훈의 왼발 그리고 하이노의 오른발. 하이노도 인천대학교에서는 프리킥을 거의 도맡아 차는 선수인데, 아 박정훈이 올려줍니다. 헤딩 뒤로 높게 솟구쳤는데요. 아 이거는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옵사이드도 옵사이드인데 아 방금 전에 마지막에 무리하게 도전을 했거든요 골키퍼에게. 자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아 다칠 뻔했어요. 자 지금은 그리고 골키퍼 몸싸움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부상당하라고밖에 얘기할 네. 수 없는 거거든요. 김민석 골키퍼 화를 잠깐 났는데 바로 주심이 달려가서 조금 진정을 시켰죠. 자 앞으로 길게 내차줍니다. 김민석 선수가 오른쪽 어깨를 좀 만져봤었는데 괜찮은 듯 하군요. 이용석이 안으로 넣어준 공 다시 한번 헤딩. 만약에 김민석 골키퍼가 부상이 돼서 나가게 된다면 그 김민석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거든요 명단에. 네. 자 33번이죠. 신용석이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경기 벌써 세 번째 경고. 국제사이버대학교 쪽에서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자 아까 아이고 탄성을 자아냈던 그 장면 외에는 아직까지 두 팀이 이렇게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이노가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태클로 잘 빼냅니다. 이현주. 국제사이버대학교 선수들은 몸푸는 선수도 지금 딱 5명밖에 없고요. 하이노의 롱스로인으로 보이는데요. 페널티리 안쪽까지 배달이 됩니다. 일단 뒤로 흘렀고 먼저 발을 갖다 대는 것은 신영이었습니다만 인천대학교 금방 빼내옵니다. 조인영, 장덕진 다시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땅볼로 날아옵니다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크로스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글쎄요 어느 팀이 결승에 올라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준 경기력만으로 봐서는 청주대학교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축구는 이제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청주대가 아직까지는 프렌드십에서는 이 두 팀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또 리그와는 좀 다른 전술도 갖고 올 거고 특히나 국제사이버대학교는 완전히 탈바꿈한 팀이거든요.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5골도 내줄 것 같진 않아요 두 팀 다. 조성준 선수도 결승전 5골 또 기대해봐도 되겠냐 그랬더니 어느 팀에 올라오든 간에 한 2대0 정도로 인천대학교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하더군요. 2대0이나 2대1 정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지금도 펀치 미스죠? 하민우 골키퍼인데 약간은 부담감에 많이 좀 억눌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일단 체중도 좀 상당히 좀 나가 보이는 듯한 하민우 골키퍼인데 지금도 위치를 완전히 놓쳤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낙하 지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 빠르죠. 연결됐어요. 역시 조인영입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는데 일단 뒤쪽. 자 오른발로 슛이네요. 골키퍼 정면입니다. 골키퍼가 슈팅 숫자가 양팀 5대2 차이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5개의 슈팅을 기록한 인천대학교가 경기를 앞서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진 않고 있어요. 슈팅 숫자는 비록 2개. 조겸선 뒤쪽을 슬쩍 보는데 따라오는 선수가 없죠. 외롭습니다. 마지막에 조겸선의 발에 터치가 됐군요. 인천대학교 선수들은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사실 배제대 경기에서도 한 명만 믿었다가 많이 낭패를 봤거든요. 네. 헤딩 일단 뒤쪽으로 흘렀고 다 볼은 인천대학교 따냅니다. 조인영의 먼거리 왼발 슈팅은 크로스바를 많이 넘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 반드시 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인천대학교 벤치 쪽에서는 박재홍 감독이 지금 보이질 않고 있죠. 재홍 감독이 글쎄요 뒤쪽에 벤치 워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섭 골키퍼의 골킥입니다. 아, 골킥도 좋네요. 바람을 약간 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오는군요. 점유율을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저희 앞에 있었으면 오늘 두 팀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5대5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자신들의 그 5에서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점이 전반전 경기를 다소 좀 루즈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방금 전 사이버대학교의 수비는 좋지 않았거든요. 이건 송승민이 놓치는군요. 놓치네요. 좋은 찬스였는데 송승민. 방금 우측에서 장덕진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5명의 수비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런 수비는 좋지 않죠. 자, 수비 맞고 흘러나오는 공. 글쎄요, 송승민이 달려가면서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다소 좀 엉뚱한 방향으로 볼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는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플레이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사실 객관적인 전략에서 열세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벌려는 플레이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합니다만 계속 길어지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김민석 골키퍼의 골킥이 상당히 길군요. 지금은 짚고 떴죠. 다소 좀 거친 파울이었습니다. 장덕수 선수 부상이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박생규의 파울. 장덕진이 넘어질 때 박생규가 장덕진의 어깨 목 쪽을 이렇게 짚으면서 솟아올랐단 말이죠. 그걸 뿌리치고 장덕진도 점프를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상이 좀 다소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경고죠. 9번입니다. 박생규의 팀 세 번째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뒤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12번 박정훈. 사이버대학교에서는 경고 관리도 좀 해야겠어요. 결승전에 나갈 수 이로 흘렀는데 장덕진이 살려냈죠.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칫하다가는 결승전에 참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멀리까지 뛰어오면서 하이노가 크로스를 넘길 때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는 17번 이현주. 특히나 4강전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팀이 4강 결승 진출했을 때 김민섭 지금은, 선방이에요. 네, 조겸손의 옵사이드죠. 대단하네요. 들어가는 골이었거든요. 손을 뒤늦게 뻗어봤는데 그 공이 김민석 골키퍼 뒤늦게 뻗은 손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슛을 때리기 전까지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좀 속된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좀 어이없게 볼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 김민섭의 선방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그냥 누구신 걸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힘을 구했다 해야죠. 네. 자, 바로 올라와요. 옵사이드 아니에요? 깃발이 뒤늦게 올라가는군요. 저희도 좀 늦게 봤습니다. 자, 옆쪽으로 짧게 연결.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걷어냅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죠. 지금 기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소리도 내야겠고 여러분께 중계도 해드려야겠고. 다시 헤딩 밀고 올라오는 인천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에서 네 번째 경고인데요. 벌써 네 번째네요. 사실 이번 태클은 리플레이로 한번 보고 싶은데 넘어진 건지 태클을 시도한 건지 태클이었다면 정말 무리한 태클이었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걸렸으면 퇴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태클이었는데요.
자, 이 장면 보고 리플레이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원바운드! 아하! 지금은 골키퍼, 김민석 골키퍼가 처리하려고 할 때 괜히 수비가 그 앞쪽에 네. 있으면서 골키퍼 처리를 오히려 동료들이 방해한 골이 됐어요. 이 장면이죠? 태클이네요. 지금은 걸려 넘어졌으면은 윤지환 선수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보기 힘들 뻔했습니다. 사실 저런 태클은 말도 안 되는 태클이거든요. 지금 좀 전 화면에 제대로 나왔죠? 발바닥도 하늘을 향해 있고. 그러나 저러나 오늘 김민섭의 활약은 정말 군계 일학인데요. 지금 22명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헤딩 공방. 떨어진 공은 일단 국제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연결됐어요.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두진 측면 쪽 볼 커트에는 인천대학교. 그러다 흘러가는 공은 다시 한번 국제대학교가 가져옵니다. 장덕진 맞고 터치아웃. 지금 김대영 선수 발목이 조금 뒤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다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차려고 할 때 공을 사이에 두고 장덕진의 발과 이제 맞부딪혔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되면 차는 쪽에 충격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죠. 급하게 에어파스를 뿌려보고 있는 김대영 선수입니다. 짧게 던져줬고요. 다시 뒤쪽 좁은 공간. 오늘 양팀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노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쪽 김대영 선수가 글쎄요 뛸 수 있나요? 국채 사인이 나오네요. 발목이 아마 과신전이 된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발목에 가동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좀 넘어선 발목이 발 바깥쪽으로 과도하게 꺾여서 지금은 몸에 좀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 국제사이버대학교입니다. 네, 안 그래도 선수층이 얇은데 첫 번째 선수 교체가 좀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선수 교체를 하게 됐어요. 전기용 선수가 급하게 좀 움직여 보네요. 24번 전기용이 급하게 들어갑니다. 김대영 선수가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위험했어요. 인천대학교 학부모님들의 감탄사가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즐겁다고 해야 되나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어떻게 저런 감탄사를 내뱉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원래 대부분 여자분들은 축구 볼 때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가요? 네. 전 여자분하고 축구를 보러 온 적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이고 뭐 이런 감탄사 뭐 있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한 것처럼 그쵸?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어머니도 그러십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침투 패스 걸리지 못하고 먼저 바깥으로 내차죠. 좋아요. 지금 개인기 좋습니다. 벌려줬어요. 중간으로 빨리 치고 들어가야죠. 박정빈 슈팅을 기록하는군요. 이거는 약간 섣부른 판단이었어요. 선수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들어오지 않자 슈팅으로 연결해봤는데요. 임팩트가 좋지 못했네요. 자,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죠. 전기용. 자, 여기서 김두진이 좋았어요. 정말 잘 돌아섰거든요. 패스 타이밍도 좋았는데 그 다음 동작이 조금 느렸어요. 반대쪽에 신영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종 수비 라인과 같이 움직여줬더라면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는데 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달린 속도와 그리고 선수가 들어온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슈팅으로 가져갔었죠. 참 결과가 아쉬운 조금 전 공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영웅 꺾어서 차 주었는데요. 옆줄 따라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3분 2분여가 남은 전반전 경기. 하이노의 모습이 오랜만에 화면에 잡힙니다. 뒤쪽에 인천대학교 선수는 몸푸는 사람들이 많죠? 몸푸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조겸손 뒤쪽에 김민호. 이거는 이런 패스 미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인천대학교가 가끔 이런 좀 어이없는 패스 미스가 좀 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패스 줄 때가 여의치 않죠? 몸싸움인데요. 지금은 정당한 몸싸움이었고 빠져나오는 인천대학교. 자, 어렵게 잡아냈습니다만 뒤쪽에서 다시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이번에도 경고가 나올 뻔했어요. 두 번째 경고거든요. 네. 지금 받게 되면 박생규 선수는 바로 퇴장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무리한 도전이었죠. 카드를 신경 써야 될 텐데요. 자, 그대로 키를 넘겼고 일단 다급하게 외곽 처리.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달려갑니다. 확실히 코너킥보다는 스로인이 낫죠? 네,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자, 재치있게 볼을 처리하고 부지런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김성수. 역시 1학년 학생입니다. 역시 전력은 수치상으로 그 수치 딱 그저 수치에만 불과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수치로 보면요, 국제사이버대가 확실하게 금방 무너져야 되는데 경기력 상당히 좋죠. 일단 다만 걱정되는 것은 경고가 너무 많다는 네. 점인데요. 김민석 골키퍼. 지금 골킥이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자, 글쎄요.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너무 좀 상대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지금 왼쪽 조인영 살려냈고 일단 뒤로 돌립니다. 박정훈의 크로스. 커트 되고요. 송승민이 왼발. 정변. 그러면서 주심은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송승민의 마지막 슈팅까지 시원하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0대0. 인천대학교는 마음에 들지 않고 국제대학교는 전반전 잘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일단 마지막에 송승민 선수가 살아내야 될 점이 저 점이거든요. 지난번부터 경기를 봐왔지만 송승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리바운드 된 볼을 바로 때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천대학교에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은 미드필더에서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골도 결정 지어줄 사람이 좀 필요하겠고요. 국제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조금 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이고요. 네. 후반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0대0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연 후반전 몇 골이나 터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